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자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사귄 지 6개월째 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제 남자친구는 매주 주말마다 또 휴일이 있으면 비록 당일치기더라도 무조건 저를 보러 광주로 내려와요. 저랑 같이 갈 모든 데이트 코스와 다양한 체험 등을 항상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착실남입니다. 몸이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더니 일주일 만에 무려 10kg을 감량하기도 하고 제 건강을 챙겨준다며 각종 비타민을 챙겨주는 등 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정말 좋아한 나머지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남자친구와의 속궁합인데요. 그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저와의 속궁합은 정말이지 너무도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대화를 통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밝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대화 도중 저를 보는 남자의 얼굴 한쪽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와 더 깊은 사이를 위해 가졌던 관계가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일까요? 제겐 연애에 있어 속궁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맞지 않은 속궁합 때문에라도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만 좋으면 속궁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 키워드는 속궁합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세네요, 첫 사연부터. 네, 오늘은 좀 세게 19금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속궁합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이 이미 마지막에 얘기를 주셨어요. 제겐 연애에 있어서 속궁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연애가 필요한 연애일까요? 자기 입으로 약간 답을 이미 말한 것 같아가지고. 왠지 우리에게 조금 그 편을 들어달라. 그렇지. 아직은 선택하기가 조금 힘든데 답 좀 넣어. 힘을 실어달라. 답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에게 좀 말 좀 해달라는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근거를 좀 달라. 네,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세게 오네요. 이게 보면 99%는 다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도 이분은 사실 이 지구상에 사실 흔한 유형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유리병에 담아서 포장해서 주고. 그러니까 되게 다정다감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진짜 안타깝고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두 사람에게 다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결과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덜 상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부부가 이혼하는 되게 큰 이유 중 하나가 속궁합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글쎄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다려줄 수 있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결혼은 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생활 속에 젖어들었다 그러면 기다려야 맞죠. 그러나 지금 이분은 지금 연애 시절을 겪고 있어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번뇌를 가지고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99%가 맞는 남자를 만나기라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때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비굴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남자분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10kg를 감량한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자가 말하는 한마디가 되게 충격으로 올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여자한테만 되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전문용어로 말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말리는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사연을 보낼 때는 뭐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99% 완벽해요라고 했지만 사실 불만이 과연 속궁합뿐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자존감이 그렇죠. 낮고 이것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제가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서 결혼식 뒤풀이 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다 선택의 문제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에게 이 속궁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9%그 부분에 집중하느냐 1%의 이런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을 포기를 하느냐 선택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낼름.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자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요. 저는 고쳐 써야죠. 아. 네, 고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요. 정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 남자분을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조금 더 극복을 해서 고쳐 쓰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 경우에서 정말 이걸 대입을 해본다면 한 번에 이 그쵸. 관계를 통해서 뭔가 결정할 건 아니다. 이게 분명 속궁합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정서적인 정신적인 게, 구조거든요. 정신적인 게 그러니까 크죠. 대화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뭐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안 하면 되죠. 뭐. 남자가 막말하네. 과연? 너무 사랑하네. 근데 그게 중요하다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경우라면 본인의 저의 입장이라면. 경우에는 이런 육체적 그래요. 사랑 없이도.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프랑스 68의 혁명 때 그때 있던 철학가 부부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육체적인 교감은 없었어요. 근데 전혀. 부부로 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동진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되게 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스위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그 결혼식은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카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결혼 땡땡 퍼펙트 팀워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자기는 그거야.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 남편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지금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너무 잘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우리 부부는 베스트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궁합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정서적 교감이 평생 살 거면 되게 큰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속궁합 문제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내가 이 가치를 조금 포기하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괜찮아. 난 죽어도 안 된다. 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헤어져야지.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만 99% 완벽한 그 부분을 보면서 살 수 있겠다 하면 쭉 가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99%가 잘 맞는 남자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만난 남자는 성적으로 만족을 너무 주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다 A, B, C, D, G, R이야. 네. 그러면 그거 어쩔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1%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성욕도 있다 없다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결핍이 분명 있을 맞아, 거라고요. 맞아. 속궁합도 물론 중요하나 우리가 지금 결론을 모으는 것은 정서적인 그런 교감들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하다. 부분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다 미혼 친구도 하는 말이 결혼할 사람 어떻게 만났어? 그 만났을 때 그 별이 뿅뿅한다면서 근데 진짜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에 조금 더 한 표를 보내고 싶어요. 속궁합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랑 사실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이 점점 없어. 맞아요.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남자건 여자건에 따라서 뭐 나 좋다고 왔는데 뭐 굳이 진짜 다 굳이라고 되는 맞아. 거예요. 내가 완전 올인해서 쏟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저 와이프랑 이제 오래 사귀었지만 그러니까 몇 년이셨죠? 저희 이제 20년 넘었죠. 그 결혼한 지가 결혼한 지는 이제 몇 년 안 됐고. 네. 근데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만남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싸우거나 하면. 근데 생각하기가 싫어. 왜냐?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 그래 맞아. 너무 싫은 맞아, 거야 맞아. 이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20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맞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30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옛날처럼 헌신적으로 했던 사랑을 다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그리고 많이 다른 갖죠. 사람한테 또 그걸 똑같이 한다는 것 그치, 그치.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왜 그게 있어요. 오래 약간 만나다가 헤어지면 진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게 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너는 그걸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 그 우린 이게 맞춰가는 맞고 과정. 그 맞춰가는 너무 지겨운 거지 그런 과정이. 그 생각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 생각만 딱 하는 순간 네. 그냥 머리가 백지가 돼. 맞아요. 내가 왜 굳이 왜 그런 짓을? 그래서 차라리 또- 그냥 솔로로 살래.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싸우고 하는 맞아. 과정을 반복하는
약속하다가 또 서로 화해를 했다가 다시 이별을 했다가 그 감정 소모하는 게 이미 머리에 그려지는 거지. 그렇죠. 저 애교살 하나 한번.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이 친구들 둘이 네. 뭔가 여유가 있으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길게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단 둘이. 길게 헤어지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든 말든 어찌됐든 추억을 쌓도록. 추억을 쌓든 어찌됐든 간에 여행을 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갖 싫은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네. 케어를 해야 돼요. 혼자 여행은 사실 엄청 쉬워요. 저만 다스리는데. 맞아요. 근데 둘이 여행은 진짜 진짜 힘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본성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는 좀 선배들에게 많이 들어봤던 게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같이 등산을 가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등산. 들었어요. 여행이든 등산. 살이 등산 좋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등산이 사실 처음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짜증과 또 그런 적당한 대응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나도 덥고 짜증이 나지만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려심이 있느냐. 표현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테스트라고 해서 남자 쪽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레벨 테스트가 될 수도 데이트지. 있겠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에서 다 테스트하려고 던져보는 말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그렇죠.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등산 좋다. 등산을 등산. 가라, 여행을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지 속공감을 중요시하는지 뭘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속공합을 우리가 좀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일단 가져보는 걸로 네네. 이 여행과 등산의 솔루션도 함께 드리면서 주인공분들은 함께 해보시고 부모님은 이 솔루션을 싫어합니다. 예, 그렇죠.